게임주 토픽 하나 골라주시면. 커버 중에서는 이 통신사들이 실제 본인들은 테크 기업과 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그럼 조금 넘어가서 아까 게임주 얘기도 잠깐 해주셨잖아요. 근데 공매도 영향을 게임주가 더 많이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시총이 작기 때문이고요. 시총이 시총이 작기 작기 때문에. 때문이고, 게임주 중에서 이제 공매도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펄어비스라던가 뭐 넷마블이라던가 뭐 이런 기존의 공매도가 좀 강했던 종목들은 아무래도 유사한 현상이 좀 생길 수 있죠. 게임주 같은 경우는. 게임주 토픽 하나 골라주시면 어떤 걸 제일 좋게 보세요? 토픽이라고 보면 커버 중에서는 펄어비스를 펄어비스. 좀 모멘텀적으로 좋게 봐요. 이유가 있나요? 저는 항상 그 투자할 때 기간을 보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뭐 지금 사서 뭐 10년은 들고 갈 게임 종목을 추천해 주세요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단기간에 뭔가 모멘텀이 나오거나 뭔가 등락이 좀 크게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단기간에 떡상할 것 같은 종목이 뭐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베브시스터즈를 보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단기 모멘텀은 저는 펄어비스를 굉장히 좋게 봐요. 그동안에 약간 어떤 보릿고개라고 할까요? 신작이 계속 없었고, 계속 이제 개발된 신작이 미뤄지고 잘 안 되고, 뭔가 이제 기존 게임의 매출은 충분히 이제 다 하향돼서 더 이상 뭐 이제 반등의 여지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올해 4분기에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나가거든요. 네. 그 게임의 후속작을 미리 영상 공개를 해요. 도깨비라는 붉은 게임이 사막. 있어요. 네, 붉은 사막 시리즈를 벗어났네요. 네, 붉은 사막은 4분기에 출시가 되는데, 북미 쪽에서 지금 굉장히 좀 호응이 좋은 상태고요. 이 도깨비라는 게임을 저는 사실 신작 라인업 공개할 때도 아, 저 게임이 사실 돈은 굉장히 잘 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캐주얼하고 귀엽고 통통 튀는데, 이제 주식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키워드들이 있죠. 뭐 케이팝, 네, 뭐 그쵸. 메타버스 다 갖고 있는 게임입니다. 케이팝을 BGM으로 쓰는 메타버스 게임이에요. 말만 들어도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움직이시죠. 막 그러니까요. 심장이 바운스 하는 네네. 느낌인데, 일단 메타버스 그쵸? 들어갔으면 메타버스가 들어가는데 케이팝 게임라는 굉장히 조금 모멘텀적으로 좋은 키워드들이 있고, 실제로 펄어비스의 개발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봤는데 이번 2분기나 이제 실적 발표를 이제 전후로 해서 상반기, 그러니까 2분기겠죠. 2분기 중에 조금 추가적인 정보, 특히 인게임 영상을 공개할 생각이 있다라고 이제 펄어비스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죠. 네. 근데 이게 지금은 시장에서 도깨비가 무슨 게임이야? 뭐 이 정도 드라마 공유? 그쵸. 캐릭터도 사실 뭐 저희가 하드코어한 MMORPG만 보다가 굉장히 캐주얼하고 뭔가 유럽 감성의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뭐 리니지나 이런 MMO 대비 돈을 잘 못 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시장에서. 그런데 인게임 영상이 공개가 되면 케이팝 BGM으로 깔고 자유롭게 막 메타버스 플레이를 하는데 캐릭터가 귀여워요. 북미 형식으로. 요즘 또 귀여운 게임이 돈 잘 벌거든요. 쿠키런처럼. 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아, 조금 굉장히 흥미로운 신작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가 이 북미 쪽 검은 사막 실적이 들어가면서 이 신작 모멘텀이 좀 살아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게임주 중에서 단기 모멘텀으로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메타버스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메타버스 시장이 열린다고 하면 그 주도권을 게임이 가져갈까요? 아니면 인터넷 기업들이 가져갈까? 저 메타버스 플랫폼은 사실 저는 게임 회사보다는 인터넷 기업들이 돈을 더 잘 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게임 회사가 메타버스로 돈을 벌려면 게임 아이템을 팔아야 돼요. 근데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메타버스는 이용자가 그 안에서 자기 뭐 상품을 팔아서 뭐 디자인한 아이템을 팔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떤 수수료를 수취한다든지 광고를 한다든지, 이게 사실 메타버스 플랫폼의 어떤 좀 궁극적인 본질이어서 저는 인터넷 기업이 궁극적으로는 얻는 수혜 자체는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게임주도 보시지만 통신주 보세요. 그쵸, 요즘 근데 통신주에 대한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통신주에 대한 질문은 저는 크게 3가지 정도 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SKT 지배구조 관련해서 아, 얘네 뭐 카카오랑 경쟁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능한가요? 뭐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가? 이런 질문을 첫 번째로 많이 받고요. 두 번째는 이제 5G 속도 관련돼서 논란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뭐 주가에 너무 타격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디즈니 플러스 들어오는데 누구랑 들어오냐, 뭐 이런 질문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예전처럼 뭐 이용자당 평균 요금이 어떻고 뭐 가입자 수, 이런 질문보다는 좀 결이 많이 바뀌어. 맞아요. 사실 거든요. 요새는 그냥 통신은 어차피 성장 못하니까 이거는 배당주처럼 네. 취급을 하시죠. 네, 약간 그쵸? 제껴 놓고 뭐 배당 얼마냐 아니면 배당 얘기하죠.
아니면 성장성이 자기네는 있다고 하는데 그거 진짜 성장성이 있냐 이런 거. 요새는 통신사들도 뭐 5G, 뭐 유무선 통신 당연히 중요하지만 가장 공을 들이는 게 미디어죠, 아무래도. 그래서 미디어랑 통신을 이제 같이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뭐 SKT 같은 경우는 자체 뭐 웨이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KT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진이라고 해서 그 자체의 어떤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뭐 음악이랑 뭐 방송이랑 뭐 하겠다 이러고 유플러스는 우리는 미디어 자회사는 없지만 넷플릭스가 있다. 뭐 디즈니도 협상해서 데려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다양하게 해서 가는데 통신주는 그래서 요새는 뭐 5G 가입자, 뭐 침투율 이런 것보다는 미디어 쪽을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미디어나 뭐 데이터 센터, 뭐 클라우드 이런 쪽을 봐야 돼서 뭐 속도 때문에 뭐 타격을 받지 않을까요?라고 타격 받죠. 많이 받죠. 특히 센티에 많이 좀 심리가 악화되는 게 있지만 통신은 독과점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이탈을 한다 손 치더라도 내부 이탈이에요. 여기서 거기, 거기서 여기 이렇게. 투자 심리를 볼 때는 주가를 밀어올리는 건 결국 5G 쪽이 아니라 미디어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SKT가 제일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일 규모를 크게 하고 있죠. 미디어 뭐 커머스도 하고 미디어도 하고 뭐 다양하게 모빌리티도 한다고 하고 SKT도 저는 처음에 저 자료 쓸 때 인터넷이랑 통신을 묶었었거든요. AI 쪽으로 해서 SKT도 이제는 우리의 경쟁자는 KT랑 유플러스가 아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카카오다. 라고 본인들이 직접 말을 해요. 근데 되게 웃긴 건 KT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똑같이 얘기해요. 네. 유플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이 통신사들이 실제 본인들은 테크 기업과 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탈통신 많이 얘기하시죠. 네. 어떻게 보세요? 실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SK텔레콤만 해도 기업 가치 많이 주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T맵 내비 이용자 1등이잖아요. 11번가 이용자들 굉장히 많이 써요. 뭐 웨이브도 뭐 항상 끼워 팔기라고 욕을 먹지만 그래도 유료 이용자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제 지상파를 가져갔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웨이브 보고 있어요. 그쵸. 펜트하우스 때문에. 그렇죠.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이미 탈통신은 시작된 지 굉장히 오래되었고 기업들이 이제 뭐 이름을 바꾼다든지 약간 이제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이제 인터넷 기업화 가 시작된 게 재작년부터인 거지 사업은 그동안 계속 하고 있었어요. 기업 가치를 더 줘야 된다는 말은 저도 동의를 해요. 재평가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뭐 예전 같으면은 KT가 통신만 하던 시절에는 KT 업사 애들 어떻게 줄 수 있냐? KT는 쓰지 않는 구리선이 있지 않느냐? 구리를 먹게 팔면 8조 원이다. 막 이런 농담으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 밸류를 줄 수 있다. 전화국 부지 그거 다 팔면 된다. 부지 팔면 된다. 뭐 이런 농담조의 어떤 말이 나왔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는 신사업들이 어떻게든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니까 단기로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뭐 네이버 카카오보다는 속도가 훨씬 느리죠.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들어오면 어디랑 할지는 모르지만 넷플릭스가 유플러스에 들어왔을 때 실제로 이용자 락인 효과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요금제도 거의 10% 이상 단가로 높게 했는데도 이용자 호평을 많이 받았고요. 디즈니 플러스도 저 되게 기다리고 있는데 마블 팬이어가지고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계신.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면은 통신사들 주가는 한 번씩은 다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랑 손을 잡고 들어올지는 결정이 아직 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채팅창에서 크래프톤 얘기를 하시는데 크래프톤이요. 네. 흥행에는 문제가 없죠. 상장 흥행에는 문제가 없지만 가장 높게 크래프톤이 몸값이 평가받았을 때가 장후에서 30조 원 정도였거든요. 그때가 배틀그라운드가 한창 인기가 있을 시점이에요. 물론 지금은 배틀그라운드가 좀 노후화된 게임이고 신작 라인업이 이제 큼직큼직한 신작들을 대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30조의 가치를 지금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뭐 그렇다고 해서 게임이 다 뭐 완전 노후화가 돼서 매출이 안 나오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뭐 중국이나 이런 쪽 생각을 해보면 넷마블이나 NC랑 어깨를 크래프톤이 나란히 할 수 있느냐? 저는 사실 완전히 나란히는 힘들다고 봐요. 대작이 없기 때문에. 게임 라인업이 약하다. 네, 라인업이 좀 약하기 때문에 완벽히 동등한 선에서는 조금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대한 어떤 저력이 있는 회사죠. 배틀그라운드의 어떤 서비스 되고 있는 분야라고도 굉장히 넓고요. 배틀그라운드의 가장 큰 특장점은 플랫폼을 여러 가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콘솔도 있죠, PC도 있죠, 모바일도 있죠.
뭐 NC 소프트도 퍼플 플랫폼 출시를 했고 뭐 검은 사막도 다 펄어비스도 하고 있지만 멀티플 플랫폼 게임을 갖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개발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뭐 언제적 배그냐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약간 뭐 그때 같이 못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멀티 플랫폼 글로벌 흥행 게임을 가지고 있다. 그 중국에 어떤 서비스를 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밸류 줄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뭐 시장에서 언급되는 20조 원, 뭐 30조 원 이렇게 고가치를 받으려면 신작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충족이 되어야 되는 건 맞아요. 저희는 그래서 여기서 연구원님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모실게요.